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김나희라고 하는데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하실 수 있도록 성장의 엑셀을 함께 밟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개인과 조직이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더 재밌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일하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아주 당연했다라고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이 68%에 이른다고 하고요. 코로나 전에는 10만 명이 채 안 되던 숫자였는데 100만 명까지 10배 이상 급증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부터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좀 철회하려고 하다가 역풍에 시달리고 있죠. 이 재택근무를 철회하게 되면 절반 이상의 직원분들이 이직하겠다고 답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이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인데요. 이 디지털로 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일하는 성장에 필요한 업무 기술의 종류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 금융, 제조, 유통, 건설, 철강 할 것 없이 미디어 할 것 없이 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지금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어정쩡한 중간이 기계로 대체되는 세상에서는 조직도 우리 회사도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제목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되고 완성된 사람들, 프로페셔널이 모이는 형태가 되겠죠. 영화 어벤져스처럼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현타를 좀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평생 직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직이 일상적이 됐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표 품고 다니시나요? 이직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직장인의 57%가 이직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직장생활 3년차 미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 경험이 90%가 지금 넘어가게 됐고, 그쵸? 전체 직장인의 평균 이직 횟수가 이제 3번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업들은 우리 회사에 정말 잘 맞는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한 리크루터들을 두는 회사들이 많아졌고, 채용 브랜딩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좋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탐색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공채 문화가 없어진 지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중심 경력직 채용 시장이 열렸습니다. 스카우트 제한이 오고 가는 세상이 됐고, 이렇게 되면 진짜 실력이 중요해집니다. 실제 이직도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중견, 중소기업 등으로 이직을 했다면 지금의 이직은 변화를 많이 경험해 본 쪽에서 변화가 필요한 기업으로 이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실제 저에게 오셨던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분은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에서 한 9년 차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너무 짜증이 난다 이런 얘기를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 취업할 때 9년 전에는 우리 회사가 더 훨씬 좋은 회사여서 내가 안 간 플랫폼 회사가 있었는데 그 플랫폼 회사에서 본인보다 좀 더 적게 일한 분이 내 위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는 물경력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된다고 하셨었고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계속 일을 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타인이 아닌 나로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직장에서 한 2, 3년 정도 더 버텨서 임원으로 가느냐 마느냐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줄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떤 회사에서 나를 원할지 고민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좀 더 주니어 연차였는데 그분은 일을 하신 지 한 6년, 7년 정도 됐고 지금 회사가 4번째 직장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회사를 옮기자마자 다음 회사를 생각하신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일만 시키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한들 무슨 발전이 있을까 싶지만 사내 복지도 괜찮고 워라밸도 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어서 회사를 떠나기가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에게 찾아오신 고민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주어가 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결정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고 여러분들께서도 주어를 나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이 회사에서 2, 3년 정도 더 일을 하고 싶으신지, 나는 그 일이 내키는 일인지, 나는 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 뭘 하고 싶으신지, 왜 되고 싶으신지. 저는 이분들께 이런 질문들을 드렸어요. 의식적으로 주어를 나로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나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남, 회사 같은 타인을 내 일의 의사결정 주체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만의 커리어 지도를 만들어 나갈 때 또 꼭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진짜 고객은 누구인지, 그 일을 통해서 나만의 색깔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고객이 시장에 있는지 혹은 내 위에 상사 혹은 임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한번 꼭 돌아보세요. 이게 나 자신의 커리어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저에게 찾아오신 기획자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직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직한 이 회사에서 싸울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 잘못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2, 3년 정도 일한 친구들이 본인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예전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은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임원들의 성과에는 한몫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하기 되게 좋았던 예쁜 보고서가 나오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분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상사와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 그럴싸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시장과 싸워본 적이 없고 진짜 나의 고객이 누구며 마켓에 있는 고객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여태까지 잘 몰랐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하던 방식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잘 포장하면 고가를 잘 받을까? 어디에 줄을 서야 잘 서는 걸까? 등등에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해서 네카라쿠베 당토, 요즘 굉장히 인기죠. 그런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혹은 또 다른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 회사가 아닙니다. 일하는 회사가 핫하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 후광 효과를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회사에 다니는가 하는 것이 곧 내 실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성 혹은 뾰족한 실력, 탁월함은 어떤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관점으로 일을 보는가에 따라서 나 자신이 쌓이는 것도 속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왜 하는지 알고 비즈니스 임팩트와 구조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과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보는 사람 혹은 빨리 해치워야 해서 빨리빨리 해내야 해서 하느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것, 쌓이는 것이 당연히 다르죠. 회사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로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자신 있게 나의 일을 나만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다면, 반대로 답하기 어렵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사 이름과 직급 빼고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면 남들이 다 아는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으쓱할 것도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규칙은 이미 바뀌고 있고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만의 실력과 탁월함 갈고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해요. 이 한 분은 유니콘 중 한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베 당토 중에 한 곳으로 이직을 해서 나 이런 회사 다녀 하고 어깨를 쫙 펴고 다니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돼서 이직할 마음이 너무 마음에 생기고 있었던 거죠. 역시 못 버티고 나가네. 다 망쳐놓고 나가네 하는 말들을 들을까 봐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데도 버티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노트북을 여는 것조차도 두려울 때가 있고 입사 전에는 사실 잘 몰랐던 회사 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실패가 누적된 조직의 공기가 그분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뭘 하려고 하면 그거 해서 되겠어? 라는 말이 난무하는 조직에서 뭔가는 해내고 싶은데 제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동력을 받고 있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나고자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분 때문에 버티고 계시대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분들처럼 어떻게든지 일을 해내려는 마음으로 다니고 계신다면 저는 그 마음 너무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동의합니다. 이 열정과 끈기 너무너무 찬성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없는 혹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갈아 넣고 있는 것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너무 열심히 갈아 넣잖아요. 그러면 더 한참 돌아와야 합니다. 주어진 일을 어떻게든 해내고 인정받는 것은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의 품질에 책임질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싸움을 하세요. 이기려면 누가 뭐래도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고민할 때 모든 질문의 주어는 바로 여러분 자신, 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Your head down, hey, you gotta keep your head up, oh, and you can let your head down.